안녕하세요. 이선미 강사입니다. LFCS 7번째 주제로 패스워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패스워드와 관련된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패스워드 관련된 설정 파일이라고 표현할게요. 패스워드 관련된 설정 파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설정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설정 파일 안에 저장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워드를 관리해주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패스워드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뭔가 패스워드의 에이징 기술을 이용해서 이 패스워드의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얼마야? 최소 운영해야 되는 날짜는 얼마야? 이런 설정들, 락킹을 걸어준다든지, 락킹을 해제해준다든지,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어들, 패스워드 관리해주는 명령어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볼 거는 패스워드 관련된 설정 파일을 보려고 하거든요. 패스워드 관련된 설정 파일은 etc passwd라는 파일이 있고, etc shadow라는 파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etcr에 login.default라고 하는 파일도 존재합니다.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먼저 etc의 passwd는요. 계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었었죠. 우리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이곳에 두 번째 필드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크립트된 패스워드가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예제로 제가 계정 하나를 생성해 볼게요. sudo 명령 -i에서 who am I 루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 루트 터미널입니다. user add라는 명령으로 홈 디렉토리도 생성해 주고요. 쉘은 빈 밑에 배시쉘을 사용하는 sm리라는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계정을 생성해 주면 그 계정 정보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etcr에 passwd라는 파일에 계정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캡 명령을 해볼까요? etcr에 passwd라는 파일을 보니까 여기에 smd라는 유저 계정 하나 추가됐고 그리고 두 번째 필드가 뭐로 되어 있어요? x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원래 인크립트된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매뉴얼 5번에서 passwd의 설정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들 중에 passwd와 관련된 매뉴얼을 보여줘 하게 되면 etc passwd 파일에 대한 매뉴얼이 보이게 되고요. 첫 번째 필드는 뭐다? 로그인 네임이다. 그래서 이게 로그인 유저 네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필드는 뭐다? 옵셔널하게 인크립트된 패스워드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인크립트된 패스워드가 현재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죠? 모든 유저의 인크립트된 패스워드는 루트를 포함해서 전부 다 X로 돼 있어요. 이렇게 etcr의 passwd 파일에 인크립트된 패스워드가 있는 이 자리에 바로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게 되면 실제로 이 두 번째 필드에 인크립트된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 있다? etcr의 섀도우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X라는 문자가 있으면 네, 물론 이 자리에 인크립트된 패스워드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passwd라는 파일이 누구나 다 로그인할 수 있는 모든 유저가 이 파일에 대해서 액세스가 가능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패스워드 넣는 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에는 X라고 넣어주는 대신에 이 인크립트된 패스워드는 어디에? etc 섀도우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etc 섀도우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여기서 q 입력하고 섀도우 파일을 보겠습니다. 인크립트된 패스워드가 저장돼서 섀도우드 패스워드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해주는 파일인데 첫 번째 필드는 로그인 네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sudo를 열어볼까요? sudo 캡 명령으로 etcr에 섀도우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루트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필드는 뭐다? 그 첫 번째 필드는 유저 로그인 네임이다. 자, 로그인 네임이 루트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sm이라는 계정 다 있겠죠? 자, 두 번째 필드는 뭐다? 인크립트된 패스워드예요. 요만큼이 인크립트된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만큼을 제가
요렇게 넣어줬죠. 인크립트된 패스워드예요. 암호화된 패스워드인데 어떤 거로 암호화돼 있지? 우선은 루트 사용자의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뭡니까? 이게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되겠죠? 여기는 로그인 유저네임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네,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가 암호화된 패스워드. 자, 로그인할 수 있는 유저 계정, 암호화된 패스워드 정보 들어갑니다. 자, 암호화된 패스워드 정책이 이제 저 여기서 보여드릴게.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캡 명령어로 하나 더 etc 디렉토리 아래 login.dfs 디폴트 파일 있거든요. 요거를 열어보면요. 이건 루트 사용자로 제가 지금 루트 계정으로 열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크립트된 패스워드 알고리즘은 SHA-512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리눅스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로그인 패스워드를 만들게 되면 바로 SHA-512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해준다? 패스워드를 만들어준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달러 사이의 숫자, 여기 바로 SHA-512 알고리즘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여기에는 숫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숫자 5가 들어가면 SHA-256, 숫자 1이 들어가면 MD5 알고리즘이라는 뜻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딥하게 알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필드가 뭐다? 인크립트된 패스워드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데몬 계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시스템 어카운트라고 얘기했던 계정 있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계정들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애스터리스크로 돼 있어요. 자, 패스워드를 암호화시켜서 만들어요. 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쓰겠지만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자가 뭐냐면 애스터리스크라는 문자와 또 하나는 느낌표라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패스워드 알고리즘상 나올 수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계정은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차단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정책에 에스터리스크나 또는 느낌표가 패스워드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유저는 뭐가 된다? 로그인 금지되는 유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시스템 어카운트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터리스크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저 계정, 방금 전에 계정을 만들었어요. SMD라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아직 패스워드를 할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성되는 모든 계정은 이 패스워드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느낌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SMD 유저는 로그인이 현재는 불가능한 유저입니다. 이 유저에게 새롭게 패스워드를 할당해 주게 되면 이제 그 패스워드 알고리즘에 따라서 패스워드가 저장돼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는 유저라는 사용자는 지금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저 계정에 앞에다가 제가 느낌표 하나를 딱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 유저 계정이 패스워드 락킹 돼요. 예를 들어서 유저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 유저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예요. 1년 정도 파견 근무를 나가게 돼서 1년 동안 이 시스템을 쓸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에 로그인할 일이 없다. 그래서 락킹 걸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패스워드 자리에다가 느낌표를 넣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이 사용자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다시 이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느낌표 하나를 제거시켜 주게 되면 예전 패스워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뭔가 패스워드를 일시적으로 락킹 걸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느낌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현재 리눅스 시스템 다시 정리합니다.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아직 패스워드를 할당하지 않으면 모든 유저의 패스워드는 뭐가 된다? 느낌표가 들어있게 되고,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유저는 로그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드가 있네요. 섀도우 파일 안에. 세 번째 필드는 요게 세 번째 필드입니다. 또는 요게 세 번째 필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 번째 필드입니다. 세 번째 필드는 뭐냐면요. 패스워드를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세 번째 필드는요. 두 번째 필드 있죠. 세 번째 필드 date예요. 날짜예요. of last password change. 패스워드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들어간대요. 그 패스워드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19,105일. 자, 이 계정은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만들었어요. 자, 오늘 날짜가 22년 5월 14일이거든요. 자, 요 날짜 19,125일 되는 날 뭐가 된 거예요? 바로 패스워드가 변경된 거죠. 뭐로? 느낌표로.
자, 무엇을 기준으로 19,125일이냐면 패스워드 라스트 체인지 데이트는요. 패스워드 수정일 언제가 기준이에요?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날짜 카운트를 해서 오늘이 바로 2022년 5월 14일이 19,125일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날 뭐 했다? 요 패스워드가 수정됐어 라고 하는 거죠. 패스워드를 변경해주는 명령은 passwd라는 명령이에요. passwd라는 명령을 넣어주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루트 계정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계정으로 자 passwd라는 명령을 주고요. 여기에다가 smd라는 계정의 패스워드를 제가 지금 변경을 해줍니다. 자, 새로운 패스워드로 smd라는 계정을 넣어줬습니다. smd라는 계정을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럼 패스워드가 뭐가 됐어요? 체인지 됐어요.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드 명령으로 캣으로 확인해보면 마지막 줄 보세요. 패스워드가 어떻게 됐죠? 느낌표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이 유저는 뭐 할 수 있다?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SSH, smd라는 계정으로 로컬호스트에 접속을 해보면 smd라는 패스워드를 똑같이 넣어주면 로그인 성공했습니다. Who am I? 저 현재 디렉토리 위치.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했죠. 엑싯 명령 실행해서 다시 로그아웃 해주고요. 자, 이렇게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이 패스워드가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다? 19,125일. 오늘 날짜입니다. 이 날짜에 패스워드가 수정됐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정보는 뭐가 들어가냐면 패스워드 수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미니멈 패스워드 에이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 미니멈 패스워드 에이지는요. 패스워드를 수정하지 않고 최소한 사용해야 되는 날짜예요. 그래서 미니멈 패스워드 날짜는 보니까 대부분 다 뭐로 들어가 있냐면 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기도 0, 여기도 0. 디폴트 값입니다. 앞서서 제가 어떤 파일을 봤냐면 login.dfs 파일을 봤었거든요. 그때 요 파일을 위쪽으로 좀 올려서 인크립트된 패스워드 알고리즘은 샤 알고리즘을 쓴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지만 여기에 보니까 패스워드 맥스데이, 민데이, 워닝데이 들어갔습니다. 유저 계정은 만들어지게 되면 1000번부터 6만번까지 계정 만들어진다. 로그인 계정. 그 다음에 그룹도 1000번부터 6만번까지 만들어진다. 이런 정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패스워드 민데이가 몇으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기본으로 패스워드는 항상 요 민데이는 0값이 자동으로 채워졌던 거예요. 물론 이 파일을 수정해주게 되면은 login.dfs를 수정해주게 되면 수정된 정보를 가지고 담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은 몇이다? 0으로 채워져 있다. 자, 민데이 0으로 채워져 있고 맥스데이 9999로 돼 있고 워닝데이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어디서 이렇게 login.dfs 파일에서 이렇게 맥스데이는 9999 07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이 자동으로 채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민데이 패스워드 오늘 수정했어요. 만약에 민데이가 제가 변경을 해서 2일로 변경했다. 그럼 오늘부터 수정된 날짜, 항상 이제 기준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날짜부터 며칠 동안 패스워드 수정 못해? 앞으로 이틀 동안 수정 못해 라는 뜻이 돼요. 어디에? 요 민데이가 0이 아니라 숫자 2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최소한으로 패스워드를 써야 되는 날짜를 명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민데이 말고도 뭐가 있어요? 맥시멈 패스워드 에이지가 들어갑니다. 이 패스워드, 마지막으로 수정된 이 패스워드 19,125일에 수정했던 패스워드를 언제까지 쓸 수 있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항상 패스워드를 수정한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 1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99999 날짜까지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한 계산기를 가지고 9999를 365일로 나눠볼게요. 365일로 나눠보면 273년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73년 동안 뭐 할 수 있다? 자, 컨트롤 C 해주고요. EXIT 해야 되네요. 자, 엑싯 해주고요.
QIT 해야 되네요. 네, QIT에서 네, 이 BC 명령 빠져나가는 걸 제가 못 빠져나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73.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만약에 패스워드를 바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73년 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스워드를. 네.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패스워드 만료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스워드 만료일 정의되지 않았어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될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 워닝데이라든지 맥스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 제가 여기서도 루트 계정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passwd라는 명령 가지고도 헬프에서 보시면 패스워드 보시면 네, 여기 워닝데이 또 맥스데이 있죠. 이거 가지고 수정 가능해요. 그래서 passwd 어떤 유저 sm리 유저에 무엇을 바꾸고 싶냐면 맥스데이를 제가 30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앞으로 이 패스워드는 얼마 동안? 30일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워닝데이도 5일이라고 놓고 싶어요. 그러면 맥스데이 오늘부터 30일 동안 쓰게 되는데 그 30일이 되기 전 5일 전부터 경고 메시지, 워닝 메시지가 뜰 거예요. 뭐라고? 패스워드 만료일이 5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날짜가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수정해 줄 수 있고, 미니멈 데이도 수정해 줄 수 있나요? 네,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고요. 민데이도 넣네요. 대시 엔옵션 넣어서 민데이를 1 넣어주게 되면 최소한 이 패스워드는 얼마 동안, 앞으로 1일 동안은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번 이만큼 기록한 다음에 이만큼의 passwd 명령 가지고 수정된 이그젬플이 되겠죠. 저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passwd 명령 가지고 수정한 명령이 되겠죠. 만약에 일반 유저 계정을 했다면 sudo 권한 넣어서 사용했겠죠. 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해서 패스워드 expiry information change 됐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패스워드 자 19,125일 오늘 수정했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써야 돼? 하루 동안 써야 돼. 이 패스워드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쓸 수 있는데 30일이 되기 전 5일 전부터는 뭐가 됩니까? 경고 메시지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패스워드 맥시멈 그리고 워닝데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패스워드 inactivity period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inactivity period는요. 자, 어떤 값이냐면 지금 요 자리가 텅 비어 있죠, 여러분. 요 자리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패스워드라는 명령 가지고 뭘 넣어줄 수 있냐면 inactive day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inactive day를 날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 유저의 패스워드 정책을 넣어주는데 i라는 옵션을 넣어주고 제가 10이라고 넣어놨다. 그러면 그 값이 이제 SM리 사용자의 정보를 보면요. 10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자, 10이라고 들어가 있게 되죠. 제가 그랩 명령으로 봐볼까요? 자, 캣이 아니라 그랩으로 SM리를 보면은요. 요 자리가 몇으로 되어 있나요? 10이라는 값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 inactive day. 자, 패스워드를 제가 오늘 날짜는 계속 흘러가겠죠? 자, 오늘 수정했어요. 그 날짜가 몇이에요? 19,125일 되는 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패스워드를 써야 되는 날짜는 얼마만큼? 앞으로 1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는 최대 며칠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요 19,125일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30일이 되기 전 5일 전부터 뭐라 줍니까? 워닝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패스워드 만료일 며칠 남았어? 5, 4, 3, 2, 1, 땡 이런 식으로요. 그때 이제 이때까지 패스워드를 여러분 수정을 안 하잖아요. 이때까지 패스워드 수정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이 로그인했을 때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자마자 메시지가 떠요. 새로운 패스워드를 강제로 바꾸도록 해줍니다. 네, 패스워드 만료일이 지나도 패스워드 만료일이 되도록 패스워드 수정을 안 하면 30일이 지나서 여러분이 로그인 할 때 그때 프롬프트를 띄우기 전에 강제로 패스워드를 수정해주는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안 해. 그럼 패스워드는 계속 안 바뀌겠네?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플러스 며칠이 지나요? 10일이 지난 거죠. 자, 플러스 뭔가 이렇게 10일이 지난 거죠. 바로 inactive day입니다. 그러면은 패스워드 만료일에 플러스 며칠이 된 거예요? 40일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유저는 로그인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로그인 했을 때 새로운 패스워드를 막 바꿔라는 게 아니라 아예 로그인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 인액티브, 패스워드 만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로그인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죠. 그런 기능이 바로 inactive day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놨죠. 그 inactive라고 하는 값은요, 바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패스워드 비활성화일. 그 날짜는 뭐라고요? max day. 네, 플러스 네, 비활성화, inactive day가 되는 겁니다. inactive, 네, period 값이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요 날짜까지 패스워드가 수정이 안 되게 되면 뭐 한다? 로그인이 차단된다. 로그인 제한된다 라고 해서 패스워드 비활성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값이 바로 어카운트 익스파이어 날짜예요. 뭐냐면 이 유저가 패스워드 정착하고는 상관없이 로그인이 가능한 날짜. 보통 계정을 생성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성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새로운 계정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유저 add라는 명령으로 리라는 계정을 만들어 주는데 특별히 제가 expire date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help에서 보고 자, 계정을 생성해 주는데 계정 만료일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옵션이죠? expired date가 됩니다. 자, 요 계정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데 대시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써보죠. 우리 회사에 파견 근무자가 파트너사 회사가 파견 근무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정을 할당하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이 한 달이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파견 근무자 리라는 사용자에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5월 31일까지만 로그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정착하고는 상관없이 그럴 때 제가 2022년 5월 31일까지 자 5월 31일까지 로그인할 수 있는 유저로 만들어줍니다. 뭐 여기다가 필요하면 홈 디렉토리도 만들어주고 로그인 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리라는 계정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생성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정이 생성됐을 때 여러분 엔터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리라는 계정을 제가 그랩 명령으로 우선은 패스워드 한번 정해줄까요? 리라는 계정에다가 리라는 패스워드를 넣어서 자 그랩 명령으로 리라는 계정을 etcr에 섀도우 파일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sm리도 있고 아래쪽에 리라는 계정이 있는데 패스워드가 이렇게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도트 썸까지 해서 만들어졌고 19125일날 패스워드가 뭐였어요? 수정됐어요. 오늘 날짜죠. 그리고 워닝데이, 맥스데이, 그 다음 민데이는 디폴트 값 들어가 있죠. login.dfs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19143이라고 그 날짜가 언제예요? 바로 5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까지만 뭐 할 수 있는 유저? 로그인 할 수 있는 유저. 그게 바로 뭡니까? 네, 요 어카운트, 네, expire date. 바로 계정 생성해 줄 때 유저 add라는 명령에 -2 YYYI가 연도죠. MMDD 이렇게 넣어주면 이 날짜까지만 로그인할 수 있는 유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에서 계정을 생성해 줄 때 이럴 때 이런 옵션을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된다? 요 어카운트의 만료일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콜론 뒤쪽에 있는 자리는 뭐다? 리저브드 필드 그냥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섀도우 파일 안에는 인크립트된 패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패스워드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그리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민데이, 맥스데이, 워닝데이 그리고 인액티브 데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만료일 패스워드 만료일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계정 만료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채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etc login.df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패스워드 계정을 생성하거나
패스워드를 할당할 때 디폴트로 적용되는 값이나 환경, 구성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일부분만 제가 뺏어 보면은 맥스데이, 민데이, 워닝데이를 여러분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들어있고 유저들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 유저들에 대해서 계정을 삭제할 때 모두 지워지죠. 그 유저의 프라이머리 그룹도 같이 지워지죠. 바로 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크립트된 알고리즘, 패스워드를 만들 때 암호 알고리즘 뭘 쓴다? SHA-511을 쓴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채워져 있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어떤 패스워드와 관련된 구성 파일들입니다.